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오늘은 볼을 깨문다를 주제로 조성태 박사님의 자세한 강의 들어봤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볼을 깨문다? 이것도 병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잦은 볼 씹힘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다고도 합니다. 자, 한의학에선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실제로 볼을 깨문다고 하시면서 내원한 환자분도 계신가요? 네, 볼을 깨우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시는 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내원했다가 자기가 볼을 깨무는 현상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52세 여자 환자분이 내원하였는데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위장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불편한 증상뿐만 아니라 볼 깨무는 것이 있어서 그 볼 깨무는 것을 위주로 해서 위장병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 체질과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체구가 작고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예민하죠. 예민하게 생겼어요. 얼굴 보니 눈가에 주름이 지고 말씀도 상당히 빨랐고 또렷했습니다. 복진을 하면서 보니까 새가슴으로 가슴이 앞에가 약간 튀어나왔다는 거죠. 새가슴으로 가슴뼈가 튀어나온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예. 이런 형상들은 대개 화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새가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슴뼈가 나온 것도 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진찰을 할 때 사람 생긴 모습을 보는데 새가슴인 경우도 그걸 보고서 병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 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가슴처럼 가슴이 튀어나온 것은 화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화가 많이 있어서 화에 의해서 병이 온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심장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빠르고 성격도 빠르고 또 눈가에 웃을 때 주름이 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 환자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위장병도 있다고 하셨고 네. 어떤 증상들이 또 있었나요? 네, 위장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 뱃속이 너무 불편해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아침은 죽을 먹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녁은 굶는데요. 그리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그것도 조금 먹으면 너무 거북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이 20년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답니다. 음식을 넘기기가 힘들고 또 오른쪽 발가락 통증, 발바닥 중간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 가렵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상처가 잘 나고 수족이 냉하면서 손발 관절이 안 좋아서 변형이 약간씩 돼 있더라고요. 2달간 완전히 채식을 했답니다. 위장이 좋아질까 봐서 채식을 끊으니까 통증이 생겨서 또 고통스럽고 신물 쓴물이 올라온다. 전에는 음식이 올라왔는데 생감자 먹고 약간 괜찮아지는 한데 그래도 위는 불편하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면서 야채 죽은 편한데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위장이 편치가 않다. 입이 한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10년 전에 자궁혹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음식을 잘 못 드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증상들도 다양하고요. 네. 이런 경우 치료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척 보았을 때, 내원했을 때 너무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 보면 대체적으로 예민하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뱃속이 불편해서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오면 의사가 헷갈리기가 쉽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더라도 핵심이 되는 증상을 위주로 풀어나가면 그와 관련된 증상들이 저절로 우수수 낫는 겁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문진하던 중에 본인이 자꾸 볼을 깨미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염증이 생겨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 볼을 깨무는 것에서 힌트를 얻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심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증상 중에 볼이나 혀를 깨무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볼을 깨문다고 한 것은 이분의 증상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위는 시원하고 아래는 따뜻해야 순환이 되는데 위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찬 상태로 바뀌면서 아래 위가 대류 순환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역시 박사님께서 제대로 환자를 파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런 경우 심신통을 치료하는 데 쓰는 감이 복기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요. 증상이 복잡한 만큼 약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볶고 찌고 어떤 건 술에다가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쉽지가 않아요. 만들기가.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분이 약이 도착해서 한 봉지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은 한두 봉지만 들면 본인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됩니다. 워낙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한 봉을 딱 들었더니 평소 같으면 점심을 먹고 더부룩하고 바로 체했는데 이상하게 속이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얼마 먹지 않아도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약을 꾸준히 몇절 연달아 썼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을 깨무는 이런 현상들이 없어서 매우 좋았고 안색이 너무나 좋아졌다고 여러 사람한테 인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한의학에선 체질과 생긴 모습, 맥, 그리고 증상에 따라 병의 근본 원인뿐만 아니라 근본 치료까지 해나가는데요. 오늘 사례 역시나 다양한 증상과 생긴 모습을 통해 몸의 흠을 찾아내고 좋은 치료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내 몸의 건강을 찾는 비결, 여러분도 한의학을 통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